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콘텐츠 에디터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제가 좀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았는데 감기가 심하게 와가지고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도 이제 KKR 관련 소식입니다. 이제 콜버그 앤 크레비스 로비츠, 이제 미국계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고요. 한국에도 되게 유명한 회사죠. 왜냐하면 이게 뭐 지금 현재 CEO 중에 한 분이 조셉배라고 이제 한국계이기도 하고, 또 이제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되게 많이 잘 했고, 예전에 뭐 오비 맥주 같은 데 투자해서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해서 되게 유명한 회사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바이아 펀드 중심으로 이렇게 투자하고 운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전 세계 어떤 대체 투자 업계에서 가장 성공한 이제 운용사를 꼽으라면 블랙스톤이 꼽힐 수 있는데, 블랙스톤의 성공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이제 이런 부동산 투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KKR도 수년 전부터 이제 블랙스톤의 성공 사례를 본받아가지고 이제 부동산 투자, 인프라 투자, 실물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어떤 천명을 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움직였습니다. 작년에 이제 인프라와 부동산을 따로 떼어놔가지고 실물 부분 따로 조직 개편도 하고 이제 많은 변화를 줬죠. 근데 이제 보면 아시아 지역에서 보면 이제 한국 투자를 거의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제 2014년에 광화문에 있는 더 K 트윈타워라고 이제 인수를 했는데, 이 더 K 트윈타워를 인수해서 이제 성공을 거뒀고, 그때만 해도 이제 KKR은 아시아 펀드는 없었고요. 이제 밸런스시트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사례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어떤 PE 펀드로도 투자를 했다고 해요. 예, 그렇게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더 K 트윈타워뿐만 아니라 이제 테헤란로에 있는 센터필드라든지, 그리고 이 물류센터, 예, 이제 최근에 이제 이지스가 인수하는 인천 서구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라고 되게 이제 큰 자산이 있는데, 이런 어떤 물류 개발 사업에도 투자를 했고요. 그 외에도 지금 뭐 현재 투자하고 있는 것 중에서 남산 스퀘어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오피스입니다. 네, 그리고 뭐 KREST라고 이제 비상장 사모리츠인데 약간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이런 어떤 이제 플랫폼, 그러니까 비이클을 가지고 투자한 뭐 벤츠가 쓰는 물류센터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이제 KKR이 보여준 행보는 되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인정을 했어요. 이제 어쨌든 초기에 이렇게 뭐 세팅을 해서 이렇게까지 성장하기까지 되게 이제 빠르게 성장했다, 그런 평가가 많고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아시아에서는 이제 일본이 제일 크잖아요. 근데 일본이 제일 커서 사실은 일본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수는 없는데,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일본 내에 큰 부동산 회사들이 되게 어떤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계 투자자들이 초기 진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뭐 그런 이유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도 이제 일본 진출이 좀 늦었는데, 작년부터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일본을 이렇게 이 투자를 확대하려고, 부동산 투자를 확대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작년에 이제 일본의 리츠 AMC 플랫폼을 하나 인수를 했어요. 이제 미쯔비시와 이제 UBS가 이제 합작으로 만든 리츠 AMC인데, 이 리츠가 이제 리츠 AMC가 운용하는 리츠가 재팬 메트로폴리탄 펀드 인베스터 코퍼레이션이라고 JMMF라고 하는데, 이제 일본에서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10위 안에 드는 대형 어떤 리츠이고, 상장 리츠이고, 뭐 복합 리츠입니다. 이제 종류를 가리지 않고 오피스, 물류, 주거 다 투자하는 리츠입니다. 네, 이걸로 이제 앞으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천명을 한 거고요. 실제로 그 당시 인원이 한 150에서 200명 정도 또 한꺼번에 왔다고 하니까 그 인원을 활용해서 또 할 수 있는 일들도 되게 많았겠죠. 그리고 이 회사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그런 미쯔비시 UBS가 합작했던 AMC는 인수되고 나서 KJR 매니지먼트라는 리츠 AMC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작년에 좀 의미가 있었던 거는, 작년 말쯤인가요? 그 홍콩에 이제 이 아시아 지역 부동산을 총괄하는 매니징 디렉터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 부동산도 되게 이제 많이 키운 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분을 이제 도쿄로 이제 보냈어요. 보내는 의미는 이제 한국에서 거둔 성공을 좀 도쿄에서도 보여달라, 이런 의미였고, 실제로 이제 저도 약간 좀 놀라운 거는, 실은 이제 작년부터 이제 되게 많은 어떤 이제 투자 사례가 나오거든요. 좀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되게 공격적으로 나서길래, 특히나 지금 뭐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한데 되게 이제 이런 사례, 투자 사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어찌 보면 그런 하얏트 리젠시 도쿄도 그런 사례 중에 하나였고요. 근데 또 뭐 일주일 사이에 또 하나 인수 소식이 들려와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번에 이제 인수하는 거는 주거시설입니다. 주거시설인데, 아까 말씀드린 JMMF라는 상장 리츠를 통해 가지고 일본 수도권에 위치한 두 개의 이제 임대주거 자산을 이제 4,100만 달러에 인수를 한다고 하고요. 네. 이게 보면 작년에도 이제 작년 12월에도 이제 비상장 사모 리츠인 KREST를 활용해 가지고
도쿄에 위치한 39개의 멀티패밀리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뭐 KREST에 또 좀 어울리는 그런 자산이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이렇게 인수를 했고, 사실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특징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일본 주거 시장에 대한 투자인데요. 이게 뭐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제 임대주택 코리빙에 대한 투자 검토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은 아시아에서 이런 임대주택을 투자한다고 하면 제일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 이제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투자는 최근에 이런 KKR뿐만 아니라 뭐 블랙스톤, 골드만삭스, 누빈, M&G 같은 회사들, 그리고 뭐 싱가포르 회사도 거의 뭐 되게 자주 이런 인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이런 어떤 이제 일본 주거 시장 투자에 대한 관심이 되게 해외 투자 높은데 연장선 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플랫폼 투자 효과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뭐 여러 가지 전략으로 가는데, 뭐 글로벌 운용사들은 현지에 있는 이미 경쟁력이 있는 플랫폼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 여력이 안 될 때는 뭐 파견을 보내기도 하거나 아니면 현지에서 경쟁력 인력을 뽑기도 하죠. 근데 이 KKR은 처음부터 이제 일본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리치 AMC 같은 플랫폼을 인수하겠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왜냐하면 빨리 이 시장을 키우고 싶은데 뭐 자산 하나하나 인수해서는 그게 뭐 세월아 내월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KGR 매니지먼트, 이름이 바뀐 회사죠. 이걸 인수해서 그 효과를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이제 최근에 어떤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이제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도 더 이제 뭐 크게 이제 일본 사업을 확장할 것 같고요. 이런 KKR의 움직임을 뭐 사실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도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뭐 한국만 보고 있다고 그게 제대로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아시아 지역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고 이 아시아 내에서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중국에 투자가 어려우니까 한국 투자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그런 배경이고요. 그래서 이런 KKR 같은 회사들이 일본 투자를 한다는 거는 또 어찌 보면 뭐 나중에 이런 회사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거에 투자하고 싶다 할 때 일본에 하고 호주에 하고 그럼 다음에 어디 할까 생각했을 때 그게 또 한국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